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34번째 시간. 오늘은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을 평생 돌봐온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약한 시간에 상담을 오셨네요. 들어오시는 어르신 얼굴에 엄청난 수심이 보이는 관상입니다. 제가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분께서 가만히 사주를 내놓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정말 박복한 사주인가요? 제 사주가 어떤가 알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어르신, 인생 80여 년 살았으면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번뇌를 가지셨나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저 눈물만 글썩입니다. 저는 이분 사주를 집중해 봅니다. 사주에 다른 것보다 자식이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어르신 사주에 자식이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큰 아픔을 겪으셨나요? 했더니 이분이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신히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도 나오는가 봅니다. 그게 제 팔자이고 제 전생의 업인가 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가졌는데 장애아를 낳습니다. 지능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중증이라 지금까지 제가 건사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제가 먼저 가면 이 아이를 누가 건사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안타까운 상담이었고 눈물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상담 오신 분의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어르신 사주가 되겠네요. 병자년, 신묘월, 임자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병자년생이시면 34년생이시네요. 2019년 현재 84시 되겠네요. 84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자, 먼저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연간에 병화는 큰 불,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그러면 이 자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신금, 작은 쇠, 그러면 이 신금도 작은 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축토는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합쳐서 물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죠. 그런 형국이고 사주의 모양으로는 오행이 빠진 것 없이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연간의 병화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자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자수도 겁재가 되겠죠.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신금도 정인이 되겠네요.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네요. 육친 중에서 겁재가 상당히 좀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내가 생하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물 임수의 내 편을 찾아볼까요? 내 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이 내 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지에 작은 물 자수가 힘을 밑에서 바로 힘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축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월간의 신금이 바로 옆에서 힘을 주고 있고 시간의 신금도 바로 옆에서 힘을 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내 편이 상당히 똘똘 뭉쳐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남의 편은 축토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병화 큰 불이 남의 편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축토, 나를 극한 오행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위에 신금을 갖다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극한 것과 생이 같이 있을 때는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전쟁보다는 평화. 그래서 축토는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그래서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이 아니라 신금을 생하면서 나한테 힘을 주니까 이거는 축토는 내 편이 됐네요. 그죠? 다음에 묘목을 보자고요. 남의 편 중에서 묘목은 어떤가요? 이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자수가 합쳐지고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 옆에서 물도 흐르고, 그러면 이 묘목 작은 나무는 썩죠. 썩고 또 부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떠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힘이 없어요. 작은 나무라. 그런 형국이니까 남의 편 중에 하나도 또 내 편이 되고 묘목은 거의 힘이 없네요. 그러면 병화 하나 남네요. 병화는 입장이 어떤가요? 이 병화가 활활 타오르려면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묘목 하나 있네요. 근데 묘목은 이 작은 나무라 이 큰 불에 던져줘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에 적시거나 또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가는 형국이라 너무 힘이 약하고, 그래서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불은 연기만 나지 타오르지도 않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화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 냉한 자수까지 힘이 있고, 그러면 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 가지고 신금의 생까지 받은 이 물이 여기까지 병화까지 침범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병화 앞에서 큰 나무가 막아주던가 아니면 큰 흙이 있어가지고 막아준다든가 하면은 피해가 덜 할 텐데 없죠. 묘목 하나가 이 작은 나무 가지고 이 큰 물을 방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병화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병화를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화가 살 길이 막막하죠. 살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임수 물한테 당하지 않고 살 길. 바로 옆에 보니까 신금이 있네요. 신금한테 합을 하자 하고 합을 청한다는 얘기요. 신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은 금생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물하고 한 통속이니까 본인이 물로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 합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병화가 합을 하자 하면은 기꺼이 합을 받아주겠죠. 그래서 병신 합수가 되면서 이 두 오행은 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화도 내 편이 됐죠. 그래서 병화가 살 길은 신금하고 합을 해서 이 임수하고 같은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들이 공격을 안 하고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신 합수가 이루어져서 물이 상당히 왕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신강한 사주가 됐죠. 남의 편이라고는 요거 하나. 내 힘을 빼가고 있지만 너무 무력하죠. 그래서 무력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용신으로 또 삼아줘야 될, 운에서는 큰 나무를 받은 게 좋겠죠.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됐습니다. 이 사주가 재성도 상당히 힘이 없고, 그러면 재성이 재물복,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이 되겠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흙기운을 보자고요. 이 흙이 작은 흙이죠. 위에 있는 쇠를 갖다 생하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 왕한 물이 쏟아지게 되면 이건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이 될 정도로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게. 그러면 이 흙이 뭔가요? 남자한테는 관성이죠. 관성은 자식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직업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자식운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운이 상당히 무력한 사주가 됐네요. 자, 남자 사주에서 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남자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관성이 무력하면 여자와 같이 식상을 자식으로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에서 자꾸 왜 기종을 두면 안 된다. 왜 식상이
자식이 되냐 이런 말씀 오셨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해드렸지만은 자 과거에는 자식을 기르고 또 훈육하는 거는 어머니 먹이었어요. 어머니 그죠? 근데 현대에서는 어떤가요? 현대에서는 남편도 육아휴직 내 가지고 자식 기르는데 동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남자도 본인이 기르죠. 그래서 식상을 자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뚜렷하게 뭐 자식 기질이 좀 뚜렷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관을 자식으로 봐야 되지만 무력하고 또 관이 없을 때는 식상도 남자 사주 식상도 자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현대 이 사회의 흐름을 잘 보시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친도 남자도 분명히 그 자식을 기르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냥 벌어다 준 돈만 갖다 주면 끝이었지만은 요즘은 동참을 한다는 얘기예요. 육아에. 그래서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 자식 묘목 자식성마저 어떤가요? 물에 떠날라가고 젖어버리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햇빛을 못 보고 있으니 무력하죠. 두 자식성 다 무력하다 보니까 자식이 정말 무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이 무력합니다. 자식 걱정이 되나요? 하고 여쭤본 거고 그리고 자묘 형사 보이시죠? 형사 이것도 보여서 이 묘목 자식성하고 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 기운도 너무 약해서 이러한 살기운도 보여서 자식운이 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기운도 보이지만은 특히 자식을 뜻하는 관성과 또 관성이 무력할 때는 식상을 자식으로 봤을 때 이 자식성 두 개가 다 무력해 가지고 자식이 상당히 무력해 가지고 이분이 장애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진 자식을 평생 건사하다 보니까 그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힘든 것보다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가게 되면 자식을 누가 건사할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연의 남자분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여러분도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자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